안녕하세요. 다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오랜 시간 몸담아 왔던 일터를 떠나고 나면 내 자리나 존재감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 나중에 동창들 만나면 나만 뒤처진 것 같아 창피할까? 퇴직 후에도 계속 뭔가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푹 쉬는 게 맞나? 등등 말이죠. 사실 62세쯤 되면 대개 우리 인생의 한 챕터가 마무리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밀려옵니다. 특히 30년, 40년 동안 은행에서 몸담으며 지점장까지 오른 분이라면 겉으로는 탄탄대로였던 경력 뒤에 묵직한 책임감과 스트레스가 오랜 세월 쌓여 있었을 거예요.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직함과 역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오래된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가 부담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직장에 있을 땐 우리 지점장님 하며 우러러 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언제 은퇴했어? 요즘 뭐하고 지내?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스스로도 내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지? 라고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고 거기에 더해 동창들도 대부분 비슷한 나이대인데 각자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 다르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나 미묘한 자괴감이 더욱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의 삶이 무조건 부정적이거나 암울하기만 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우리가 60대 초중반에 맞이하는 은퇴는 갑작스러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실제로 체감하려면 단순히 돈만 모아두는 걸로는 부족하고 미리부터 인생 2막을 어떻게 보낼지 설계하고 연습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죠. 그래야 동창회에서 야, 넌 요즘 뭐하고 지내? 라는 질문에 자신있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새로운 관심사나 활동을 통해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 3가지를 들어 은퇴 전후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떤 점들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든 이미 은퇴하셨든 혹은 은퇴 후 제2의 커리어를 모색하고 계시든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요. 1. 직함에서 나 자신으로의 전환. 김석현 63세 전 은행 지점장의 이야기. 김석현 씨는 62세까지 은행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은행원이 되는 게 목표였고 남들이 보기에도 승승장구했죠. 하루하루가 바쁘고 책임감도 컸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컸습니다. 그는 평생 은행원 김석현, 지점장 김석현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믿었어요. 문제는 은퇴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찾아온 해방감도 잠시 막상 전 은행 지점장이라는 수식어만 남았을 때 스스로도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자부심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랍니다. 주변 사람들은 편하게 쉬면서 취미나 즐기세요 라고 말했지만 석현 씨는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에만 있으니 하루하루가 우울해졌고 아이들과의 대화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아내와 있어도 회사 생활 얘기 말고는 할 말이 딱히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 석현 씨가 기지개를 켜게 된 계기는 우연히 들른 복지관에서 만난 노인 대학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런 걸 왜 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막상 가보니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들과 새로운 공부, 그리고 각종 동호회가 흥미롭게 다가왔죠.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이름 김석현만으로 활동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회사의 지위도, 직함도, 과거의 프라이드도 내려놓고 오롯이 김석현이라는 사람으로서 친구를 사귀고 취미를 찾게 되니 동창회나 가족 모임에서도 은퇴 후 근황을 이야기하는 데에 훨씬 자신이 붙었다고 합니다. 나는 은행 지점장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김석현으로서 살아가고 있어. 이게 훨씬 편하고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 기분이야. 석현 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은퇴 후에는 옛날 직함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탐색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 시기를 좀 더 수월하게 겪으려면 은퇴 전부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뭘까? 은퇴 후엔 뭘 해볼까? 를 고민해보고 동호회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천천히 알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2. 경제적 불안에서 오는 은퇴 공포. 이주연 61세 전 대기업 홍보팀장의 이야기.
이주연 씨는 61세 대기업 홍보팀에서 중간 관리자로서 평생 일해왔습니다. 직장 생활 막바지에는 팀장까지 올라 가족들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그런데 60세 정년을 막 맞이했을 때 회사에서 계약직 형태로 1년 정도 더 근무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실상의 명예퇴직 권유였다고 하네요. 당시에는 그럼 1년 더 열심히 해서 돈 좀 더 모아놔야지라는 생각뿐이었는데 막상 1년이 지나니 준비 없이 진짜로 회사를 떠나게 된 겁니다. 연금과 퇴직금이 있긴 했지만 집에 대출이 남아있고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 보니 막상 은퇴 후에도 돈이 푼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주연 씨 입장에서는 한창 일 잘하던 나를 누가 안 써주겠어? 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재취업 문턱이 너무 높았고 코로나 시기까지 겹치면서 계획이 줄줄이 꼬였습니다. 그제야 알았던 거죠. 대기업 홍보팀장으로서의 경력도 60대가 되면 회사들이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주연 씨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재무 설계를 다시 점검하는 거였습니다. 이제부터 내게 월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부족한가를 면밀히 따져보니 생각보다 절감할 수 있는 지출도 꽤 됐고 연금 외에도 가벼운 알바나 프리랜서 형태로 벌 수 있는 수입도 예측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 경력을 살릴 수 있는 홍보 마케팅 관련 자문 업무나 강의 등을 조금씩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은퇴가 막상 닥쳐와 보니 경제적인 게 제일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괜히 겁먹고 숨어 있기만 하면 더 힘들어지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찾고 나도 써줄 회사나 기관을 부지런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길이 있더라고요. 주연 씨 사례를 통해 확실히 느끼는 건 은퇴 전후로 내 현실적인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하고 시나리오별 플랜 B를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제적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해놔야 그래도 동창 모임에서 내 상황을 당당히 말할 수 있고 또 마음 편히 다른 취미나 봉사활동, 학업에도 도전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3. 가족 지인과의 관계 변화. 박영숙 65세 전 중학교 교감의 이야기. 박영숙 씨는 65세 전 중학교 교감 선생님이었습니다. 꽤 오랜 기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려 노력했고 동료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웠다고 해요. 문제는 정년퇴직을 한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박 교감님, 이제 푹 쉬셔야죠라고 배웅해줬지만 막상 집에 오니 늘었던 건 시간뿐이고 집 안에서 가족과의 시간 조율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영숙 씨의 남편도 이미 퇴직한 상태였는데 둘이 하루 종일 마주치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다투게 되었고 자녀와 손주가 놀러와도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풀리지 않았대요. 학교에 있을 땐 늘 바쁘고 권위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 집에서는 그저 휴식만 취하고 싶어 했는데 은퇴 후에는 반대로 가족들이 어머니 집에 계시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라며 잔소리를 하거나 부탁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다 동창 모임을 가면 혼자 사는 친구나 경제적으로 더 풍족한 친구들과 비교돼서 은근히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영숙 씨가 이 위기를 극복한 건 스스로를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꿔보겠다는 다짐 덕분이었다고 해요. 적극적으로 손주 돌봄을 돕되 특정 요일과 시간에만 돌봐주고 나머지 시간에는 개인 시간을 가지기로 가족들과 약속했답니다. 또한 은퇴 교사들이 모여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가입해 자신의 경험을 살려 어린이 청소년 대상 학습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교직 시절보다 더 바쁘다며 웃음을 지을 정도로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가족들이랑 부딪히는 건 어느 집이나 똑같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내가 스스로 바쁘고 즐거워지는 길을 찾으니까 가족들도 날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기 시작했어요. 동창 모임에 가서도 내가 하는 얘기가 많아지니 스스로 더 당당해지더라고요. 영숙 씨 사례는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가 달라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과 나만의 시간을 균형 있게 구분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으며 그 안에서 성취감과 재미를 찾으면 동창회나 다른 사회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되찾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세 분 사례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말하는 핵심은 은퇴 후에는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이라는 조직이 사라진 자리에 공백과 불안을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공백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자유와 선택의 기회 역시 무시할 수 없죠. 만약 아직 은퇴 전이시라면 직장에 매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취미나 동호회, 재무 계획 혹은 은퇴 후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탐색해 보세요. 이미 은퇴하셨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장 재미있어 하는 일이나 조금이라도 수입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고 구체적인 재무 설계도 다시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가족들과도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 내가 생활하고 싶은 리듬과 가족이 기대하는 부분을 잘 조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창 모임, 친구 모임에서 나만 격차가 생긴 것 같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땐 괜히 쭈뼛거리거나 숨어버리기보다 내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쪽이 훨씬 속이 편해요. 의외로 나 말고도 여러 사람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린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위나 명함 대신 오롯이 내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두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경험해보면 오히려 이 자유가 굉장한 즐거움과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걸 알게 됩니다. 62세 은행 지점장, 이제 동창회가 두려워진 사연이라는 말이 어느 날 문득 62세, 제2의 인생을 시작해보니 동창회가 기다려진 사연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은퇴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미리 두려움을 갖고 숨어버리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준비해보고 한 걸음씩 내디디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때론 친구들이나 가족, 또 모르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내 삶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은퇴를 겁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즐길 수 있는 지혜를 찾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길 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동창회 자리에 당당히 나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